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선물은 안 깨지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는 강달러 외국의 매수세 뚜렷. 지금 미 8월 소비자 물가 발표 촉각. 그래서 한국 증시 이제 오늘 뭐 쉬었고 추석 이슈. 그래서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는데 일단 일상으로 이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에 대한 부분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이 중요해요. 지금 CPI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8%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0.75, 즉 여차하면 1% 올릴 수 있다. 그 밑으로는 또 쉽지 않겠다. 이거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미국인은 좋은데 지금 뭐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14일 내일 모레죠. 유럽 7월 산업 생산 발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15일 지금 영국 영란은행 이제 여기서 장래 끝나고 금리 올리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위기 너무나도 지금 위급하다, 긴급하다라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8월 소매 판매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6일에는 중국 8월 소매 판매, 8월 광고목 생산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미국 이슈 있죠, 유럽 이슈 있죠, 영국 이슈 있죠, 중국 이슈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데 여기는 지금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를 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싹 빠져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다 틀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틀어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길고 좀 차분하게 미래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중요한 이슈를 쥐고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IPEF 14구 무역 공급망의 공동 대응, 중국 겨냥 내용은 없어. 중국을 겨냥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에너지 이슈로 너무 힘든데 다 죽어갈 수 있다. 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도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IPEF 선언문 채택 합의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죠. 풍력 태양광 지금 전기차 배터리 지금 이런 대목인데 원전까지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지금 많이 대박친 종목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게 쭉 올랐는데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 돌아가면서 내연차는 퇴출을 시키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걸로 쭉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이 태조 이방원 신재생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정경제 IPF 4개 의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올 건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원전과 SMR 이것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가동 중단, 방사능 누출 우려에 대한 이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슈가 있고 중단을 한다. 그럼 또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 IAEA에서 지금 실사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거 조금만 건들면은 터져서 유출이 되고 지금 지난번 후쿠시마 또 체르노빌과 같은 사단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이슈가 아주 크다라는 부분이고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이거를 지금 뭐 인지를 삼아서
굉장히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런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동유럽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려움은 있지만 증시는 각오는 있어요. 불안한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HLB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어떻게 주가의 향방이 나올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승인이 언제 나느냐 이게 궁금하죠. 에스모에 대한 부분들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리보세라리 글로벌 신약 자격 충분 내년 1분기 FDA 허가 신청 목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엘레바 정세호 대표에 대한 인터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상 환자 인정 한계 승인의 걸림돌 안 된다 차이 없다 이거는 뭐 아무리 지금 계속 이것만 강조하고 있죠. 중국 뭐 아니다 다 골고루 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부작용 관리가나 수준 이것도 문제 없다 고혈압 이런 것들 통제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정세호 대표가 FDA 신약 허가 승인 담당한 직원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맥이라든지 이 지금 로직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승인이 나고 어떻게 하면 안 나고 이런 루트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분만큼 잘하는 또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엘레바 테라퓨틱스 대표가 지금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간암 임상에 아시아인 다수 포함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허가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신청하면은 빠르면 내년 안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죽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고 각 지금 국가에 있는 병원에 택배로 쏴주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대목들 HLB 엘레바 테라퓨틱스 대표는 지금 한국 중국 재를 보유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리보세라립과 항서제약의 캄뎀리주와 병용한 삼상 구도 결과 수쿠인친 교수가 맡았다 지금 오케이 그리고 넥사바 비교해서 월등하다 오케이 그래서 임상환자 아시아인에 몰려있는 것은 당연하다 오케이 간암 환자 72%가 아시안이다. 이거 지금 진양권 대표가 다 한 내용이죠. 아시아인이 많이 포함되는 간암 임상을 디자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FDA에서 승인받은 프로토콜이다. 요거 밑줄 짝이죠. FDA에서 미리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해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FDA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한 건데 그래서 이분의 말만큼 공신력 있는 지금 대목도 없다. 그 다른 안티의 말을 믿을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인데 에스모에서 발표된 간암 1차 3상 데이터를 소개해주고 데이터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달라. 지금까지 나온 간암 1차 치료 중 가장 긴 생존기간을 개선을 보여줬다. 1차에 많이 쓰이는 지금 이제 약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뭐 리보세라립에 비해서 게임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13개국 543명 비아시아인이 17.3% 아시아 82.7%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다. 임상 환자 서구인 비중이 적고 인종이 다양하지 않아 글로벌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지적. 간암의 72%가 아시안이다. 그래서 72%에 대한 지금 인종에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동안 FDA가 승인을 거절했던 것은 중국인 데이터가 100%였고 사전 조율 없었다. 근데 지금은 FDA에 물어보면서 니네들 원하는 걸 맞춰줄게요.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분 좋게. 중국은 소통 안 하고 여기 있다. 받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주죠. 미중 간의 관계도 안 좋은데 니네 거 못 믿겠어. 니네 거 상패야.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회계도 불투명하고 해서 상패 다 시켜버리겠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꼬랑지를 내렸는데 이거는 다르다. FDA 승인을 자신하는 거 현재 진행 과정은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 분야에서 100%는 없다. 그런데 99.9는 맞는 것 같다. 지금 이 내용이고 1분기에 신청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병용 80% 대조금 82% 넥사바비의 부정이 많은 것 아니냐 질문을 받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 약의 투여 기간이 넥사보다 2배 길다. 오래 투여할수록 부작용 빈도도 커지므로 감안을 해야 된다. 부작용 중 상당수는
작용 기전에 따라 생기는 고혈압 수족 증후군 80% 중 37.5%가 고혈압 부작용이다.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없었다. 에스모 세션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나 현장 분위기는 지금 오픈 레이블 임상 방식이 효능을 보이는데 반영된 거 아니냐. 대조약은 먹는 약이고 우리 약의 하나는 주사제이므로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없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뜨겁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시판은 언제예요?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1분기에 목표를 하고 있고 미국 공략하고 유럽, 일본, 한국에 대한 계획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유럽과 일본에선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 직판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분 그 응답에 의하면은 요거는 뭐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